제가 요즘에 뭐 이슈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2019년 부동산 전망. 궁금하세요?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세요? 좋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도 몰라. 제가 2019년 부동산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으면 돼요?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왜 올라요? 남들이 오른다 그러죠? 1년 반 전에만 해도 올라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대. 그땐 또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벌써? 계속 떨어지고 동결 하다가 계속 뉴스에서 뭐예요? 더 떨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 얘기를 들어.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맡기더라.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어디가 바뀌어요?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금리를 올리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 올라간대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전 예상했던 게 지금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맞출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75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가 변동률입니다. 여기에 지가까지 같이 더해지면 이게 이런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죠? 변동률만 얘기한 거니까. 전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 이 그래프부터 그리죠. 기억나십니까? 언제나 부동산은 항상 올랐지만 자세히 보면 굴곡을 타고 올랐다. 이겁니다.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이거와 그대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다 할 때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내 물건을 팔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인데 왜 뉴스에는, 왜 신문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모델하우스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몰립니다. 이런 뉴스 딱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어. 그런 일은요. 사람들은 다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거꾸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입니다. 하락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럴 때 부동산에 팔이 날린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팔이 날려요. 그 뭐예요? 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건은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사람들은 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 이때 서서 이때 파는데. 이건 한국감정원 지가 변동률이고요. 제가 얘기한 3000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입니다. 3000배는 뭐였습니까? 1964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가 상승률입니다. 1964년도엔 1조 9천억이었고요. 지금은 약 5,900조입니다. 1억짜리만 있었어도 3천억이 됐어야 될 부동산을 우리는 왜 없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냐?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왜 대부분 사람들이 없냐? 사람들은 이때 사서 이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자, 야 누가 어디 사갖고 돈 벌었대. 야 누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피 얼마 받고 빠졌대. 그런 얘기 들려야 내 엉덩이가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은 고수익을 원하지만 고수익만큼 그 위험률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안전도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얘기를 듣고 쳐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올랐거든. 그리고 여기에 대화에 GTX가 들어온대요. 진짜 들어와? 쳐보거든요. 이게 정보가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지금 현재 상황은 맞으나 앞으로의 미래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일반적인 분들은 더 잘못되는 겁니다. 왜? 누구 돈 벌었죠? 들어온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이때예요. 자, 이때는 어떠냐? 분양 열기 뚝, 반값 할인 혜택, 갑자기 무이자 혜택,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안 팔려서 나오는 거죠. 물건은 넉넉합니다. 근데 그렇게 깎아줘도 안 팔립니다. 우리 동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이. 위시트 있죠? 거기 괜찮죠? 사시는 분 계셔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살기. 근데 분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 분양이 안 됐죠? 아마 자이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도 못 맞춰요. 그때가 이때죠. 사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요때입니다.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다? 그냥 갖고 있어라. 10년 20년 갖고 계세요. 계속 갈아타는 것보다 더 벌걸? 근데 여러분 그거 싫다며. 싫으니까 내가 이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아무거나, 아니요, 이왕이면 땅 사셔갖고 한 20년 갖고 계세요. 다 갚아대실 겁니다. 끝. 그럼 이제 말이야 막걸리야 이러면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론은 뭐였어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전망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목만 잠깐 읽어보면 주택 경기 하강 추세 지속될 전망이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폐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크게 늘어. 당연히 살 사람이 없으니까 폐업하는 부동산 늘겠죠. 지금 부동산이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개수로 따지면. 이 부동산 개업하시려는 공인중개사분들 잘 생각하고 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처음에 저한테 오시면 공인중개사랑 경매공부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공인중개사는 내가 어떤 개업을 하려고 하는 라이센스고요.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면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줄 아세요? 영업으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100점 맞았어. 돈 버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누가 돈 벌어요? 이거 잘 쓰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시는 분은 뭐다? 영업행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경매는 영업행위랑 전혀 관련이 없죠. 본인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 또는 어떤 경험을 습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같은 부동산으로 시작하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거 공인중개사가 경매하는데 더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 안 돼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한 달이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기억도 실무엔 전혀 쓰지 않는 것들이고 전혀 별개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가끔. 공인중개사는 있으시죠? 이래. 없는데요? 그러면 그 없으시구나. 가면서 없으시구나 이러고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 아니 내가 그렇게 강의를 중간에 가끔이지만 해드리고 해도 자꾸 공인중개사를 물어봐. 그래서 열받아갖고 땄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근데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땄냐, 어떻게 따게 됐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한다고 이것도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티 안 내고 주변에서 열심히 해갖고 땄어. 근데 역시나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개업하기 위한 라이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시 봅니다.